AI 만든 사람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기술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 근데 멈추지 않아요. 왜냐고요? 오늘 그 이유 얘기해 볼게요. AI 연구 30년 한 구글 수석 과학자가 2023년에 갑자기 회사를 때려쳤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만든 게 무서워서요. AI가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1950년대부터 연구했거든요. 근데 70년 동안 왜 이렇게 안 됐냐? 재료가 없었어요.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류가 만든 거의 모든 글, 영상, 이미지가 디지털로 쌓였어요. AI 입장에서는 갑자기 교과서가 억권이 생긴 거예요. 학습할 게 생긴 거죠. 근데 교과서가 있어도 읽을 내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GPU라는 칩이 있는데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AI 계산에 딱 맞는 거예요. 수백만 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왜 그렇게 올랐는지 이제 이해되죠? 데이터도 있고 칩도 있는데 마지막이 돈이에요. AI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수십조를 AI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돈을 만나면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일자리 관련 문제인데요. 번역가, 콜센터, 단순 코딩, 보고서 작성, 이런 직군들이 지금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무섭죠? 근데 반대로 AI 덕분에 혼자서 회사 하나를 굴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해요.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편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는 거고요. 둘째, 과학 부분입니다. 알파폴드라고 들어봤어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AI인데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개발할 때 단백질 구조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하면 수십 년 걸리는 걸 AI가 몇 주 만에 했어요. 암 치료제 개발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고 있어요. 셋째, 일상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AI가 너무 편해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고 글 써달라면 써주고 예전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내가 AI한테 생각을 맡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얘기할게요.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그래서 결국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AI는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칼이랑 똑같아요. 칼은 요리도 하고 나쁜 짓도 해요.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죠. AI가 누구 손에 있냐? 누가 이익을 가져가냐? 어디까지 결정을 맡기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들이에요. 기술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게 우리거든요. 오늘은 AI가 왜 갑자기 세상을 먹기 시작했는지 얘기해봤어요. 데이터, 연산력, 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멈출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도요. AI가 진짜로 잘하고 있는 것들, 과장 없이 팩트로만 얘기해 볼게요. 2023년 영국 NHS에서 실험을 했어요. AI한테 유방암 영상 판독을 시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방사선 전문의 두 명이 함께 본 것보다 정확도가 높았어요. 사람이 놓친 걸 AI가 잡아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이미 실제 병원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미국, 한국 일부 병원에서 AI가 영상 판독 보조로 들어와 있어요. 내가 찍은 CT 사진을 AI가 먼저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좋은 무서움이에요. 의사가 하루에 수백 점 판독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겨요. AI는 안 피곤하거든요. 알파폴드 얘기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오늘 제대로 해볼게요.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과학에서 60년 동안 못 풀던 문제예요.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알면 신약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험으로 하면 하나 푸는데 몇 년씩 걸려요. 알파폴드는 2억 개 넘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서 무료로 공개했어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말라리아 치료제 항생제 내성 연구, 알츠하이머 연구. 전부 알파폴드 덕분에 속도가 붙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케냐의 칸 아카데미라는 교육 플랫폼이 들어갔어요. AI 튜터가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족한 지역에서 AI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육은 원래 돈 있는 사람이 더 잘 받는 구조거든요. 좋은 학원, 좋은 거에. 근데 AI 튜터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반응해요. 24시간 무한 반복, 절대 짜증 안 내고. 물론 인터넷이 없는 지역은 여전히 못 써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방향은 맞아요. 교육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인 도구가 생긴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럼 AI 좋은 거잖아. 왜 무섭다고 해?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칼이 좋은 도구인지 나쁜 도구인지 묻는 게 의미 없는 것처럼 AI도 똑같아요. 문제는 이 좋은 결과들이 누구한테 가냐는 거예요. 암판독 AI를 가장 먼저 쓰는 건 돈 있는 병원이에요. 알파폴드 연구 결과를 제일 빨리 활용하는 건 대형 제약회사예요. AI 교육 혜택을 먼저 받는 건 인터넷 되는 지역 아이들이에요. AI가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혜택이 고르게 퍼지고 있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오늘은 AI가 실제로 잘하고 있는 것들 얘기해봤어요. 의료, 과학, 교육.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해요. AI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과 그 혜택이 나한테 온다는 건 다른 얘기다. 팩트부터 얘기할게요. 2023년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있어요. 전 세계 일자리 3억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했어요. 3억 개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이미 줄어들고 있는 직군이 있어요. 콜센터, 은행 창구, 단순 번역, 데이터 입력, 반복적인 법률 문서 작성. 이런 일들은 지금 AI가 더 빠르고 더 싸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지는 직업이 있으면 생기는 직업도 있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산업혁명 때도 마차 무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자동차 정비사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왜냐고요? 산업혁명은 근육 노동을 기계가 대신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머리 쓰는 일로 옮겨갔어요. 근데 AI는 머리 쓰는 일을 대신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냐는 거죠? 변호사 보조, 회계사 보조, 의사 도조, 기자, 심지어 코더까지. 이런 직군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10명이 할 일을 3명이 AI랑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살아남냐? 세 가지예요. 첫째, AI가 못하는 걸 하는 사람. 공감, 창의성, 몸을 쓰는 일. 배관공, 간호사, 상담사 이런 직업은 AI가 대신 못해요. 둘째, AI를 잘 쓰는 사람. AI한테 일 시키는 사람이 AI한테 일 빼앗기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해요. 지금 당장 AI 툴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자기 보험이에요. 셋째,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 AI는 계약서는 쓸 수 있어도 악수는 못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불안한 거 당연해요. 근데 불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은 신호거든요.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하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AI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AI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안에는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이 와요. 오늘은 AI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해봤어요.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내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요즘 길 찾을 때 네이버 지도 없이 할 수 있어요? 10년 전엔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못해요. AI도 똑같아요. 편해지면 못하게 돼요. 오늘 그 얘기 해볼게요. 2013년 연구가 있어요. 런던 택시 기사들이랑 일반인 뇌를 비교했거든요.
택시기사들은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컸어요. 길을 외우면서 뇌가 발달한 거예요. 근데 GPS가 보편화된 이후 택시기사들 뇌도 일반인이랑 비슷해졌어요.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뇌도 근육이랑 똑같아요. 계산기가 생기고 나서 암산 능력이 떨어졌고 검색이 생기고 나서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AI가 생각을 대신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GPS는 공간 기억 하나를 대신했어요. 계산기는 계산 하나를 대신했어요. AI는 거의 모든 인지 능력을 대신해요. 글쓰기 판단, 창의성 계획,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지금 10대들이 AI한테 감정 표현 방법을 물어봐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해?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AI 쓰지 말아야 하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망치 쓴다고 손이 약해지지 않잖아요. 문제는 망치가 아니라 어떻게 쓰냐예요. 도구로 쓰는 것과 뇌를 맡기는 건 달라요. 예를 들면 AI한테 글 써달라고 하는 거랑 AI한테 초안 잡아달라고 하고 내가 고치는 건 달라요. 결과물은 비슷해 보여도 뇌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AI를 잘 쓰는 사람은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재료로 써요. 그 차이가 5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AI 쓰기 전에 먼저 내가 생각해봐요. 30초라도. 둘째, AI 답을 그대로 쓰지 말고 한 번은 의심해봐요. 오늘은 AI한테 생각을 맡기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봤어요. GPS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똑똑해지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10년 후 AI 세상이 어떻게 될지 좋은 버전이랑 나쁜 버전 둘 다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해요. 먼저 좋은 버전이에요. 2035년 암은 거의 다 조기 발견돼요. AI가 혈액 한 방울로 암세포를 잡아내거든요. 실제로 지금 연구 중이에요. 10년 안에 현실이 될 가능성 높아요. 기후변화도 달라져요. AI가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에너지 낭비를 70% 줄여요. 태양광이란 풍력을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지 AI가 계산하거든요. 교육도 달라져요. 모든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는 AI 튜터를 갖게 돼요. 선생님 한 명이 40명 가르치는 게 아니라 40명이 각자 맞춤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쁜 버전도 있어요. 2035년 전 세계 콘텐츠의 90%가 AI가 만들어요. 뉴스, 영상, 음악, 소설. 근데 그 중에 가짜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선거가 달라져요.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 선거 결과를 바꿔요. 이미 2024년 선거에서 AI 딥페이크가 쓰였어요. 10년 후엔 구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요. 근데 그 속도를 사회가 따라가지 못해요. 새로운 직업이 생기긴 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시나리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암 치료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가짜 뉴스도 폭발하는 거예요. AI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가져와요. 그럼 뭐가 결정하냐? 세 가지예요. 첫째 규제예요. 어느 나라가 AI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둘째 기업의 선택이에요. 안전보다 속도를 택하느냐? 셋째 우리예요. 소비자가 뭘 요구하느냐? 지금 유럽은 AI법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아직 느려요. 한국은 논의 중이에요. 이게 10년 후를 결정해요. 그럼 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냐? AI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AI가 만든 걸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앞으로 읽고 쓰는 능력만큼 중요해질 거예요. 가짜 영상을 구별하는 법, AI 답을 검증하는 법, AI한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법,
이걸 배우는 사람이랑 안 배우는 사람이랑 1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돼요. 오늘은 10년 후 AI 세상 좋은 버전이랑 나쁜 버전 둘 다 얘기해봤어요. 지금까지 AI가 왜 생겼는지 뭘 잘하는지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뇌는 어떻게 되는지 10년 후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다뤄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AI는 막을 수 없다? 먼저 현실 얘기부터 할게요. AI는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와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막을 수 있었어요?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어요? AI도 똑같아요. 5년 후엔 AI 없이 일하는 게 지금 스마트폰 없이 일하는 것만큼 불편해질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느냐였어요. AI도 똑같아요.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에요. AI 시대에 살아가는 태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시하는 사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해요. 강물이 오는데 눈 감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 AI가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두려움이 행동을 막거든요. 불안은 신호예요. 근데 신호를 받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 AI가 뭔지 알고 어디까지 쓸지 스스로 결정하고 내 판단은 내가 하는 사람. 이게 AI 시대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5가지예요. 첫째, AI 결과물을 그대로 믿지 마요. 항상 한 번은 확인해요. AI는 틀려도 자신있게 말하거든요. 둘째, AI한테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해봐요. 30초라도. 셋째, AI를 배워요. 어떤 AI가 있는지, 어떻게 질문해야 잘 답하는지. 이게 앞으로 엑셀 다루는 것만큼 기본 능력이 돼요. 넷째,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요. AI가 대신 못하는 게 진짜 사람과의 신뢰거든요. 다섯째, 가끔은 AI 없이 해봐요. 뇌도 운동이 필요하고 나만의 생각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AI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좋은 답을 얻어요. 근데 좋은 질문은 내가 생각해야 나와요. AI가 생각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간다움이에요. 공감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이게 AI가 절대 못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AI 얘기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걸 기억해줬으면 해요. AI가 똑똑해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걸 멈추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내 봐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써줘요. 다음 기획할 때 참고할게요.